안녕하세요. 저는 캐서린 파커입니다. 런던 교육청에서 청소년 복지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20년 공직 생활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경험에 관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올해 7월 전 세계가 사상 최악의 폭염으로 발칵 뒤집힌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잠깐 1초만 시간 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아침 BBC 뉴스는 절망적인 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 47도, 프랑스 파리 48도, 스페인에서는 대형 산불로 수천 명이 대피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은 철도 선로가 변형되어 모든 교통이 마비되었고 네덜란드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3년간 공들여 준비한 유럽 명문학교 교육 교류 프로그램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미 선발된 25명의 학생들은 이튼 칼리지, 해로우 스쿨, 웨스트민스터 스쿨 출신들이었습니다. 영국 최고 엘리트 가문의 자녀들이었죠. 오후 2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교육청 임원들의 얼굴은 절망으로 가득했습니다. 미국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서부는 대형 산불, 동부는 허리케인 경보. 호주는 겨울이지만 이상기후로 대학들이 휴교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때 헨리 맥도널드 교장 선생님이 회의실에 들어오셨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맥도널드 교장 선생님은 명문 웨스트민스터 스코어 그래머 스쿨의 교장으로 30년간 재직해 오신 분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가 어이없다는 듯 킥킥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솔직히 저 역시 황당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그 작은 아시아 국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하지만 교장 선생님의 다음 말씀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분의 아버지 이야기였습니다. 고 윌리엄 맥도널드 중령은 1950년 한국 전쟁에 영국군 글로스터 대대 작전 참모로 참전하셨다고 했습니다. 임진강 전투에서 중국군과 치열하게 싸우시며 한국의 절망적인 상황을 직접 목격하셨던 분이었죠. 교장 선생님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1950년 한국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들, 굶주리는 아이들, 전쟁의 참상.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그 변화된 한국을 직접 보고 싶다는 것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긴급 학부모 회의는 그야말로 전쟁터였습니다. 레이디 벤틀리는 상원 의원답게 격양된 어조로 항의했습니다. 이튼 칼리지 제임스의 어머니인 그녀는 한국을 미개한 나라라고 단정지었습니다. 김치 냄새가 나는 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뭘 배우냐는 것이었죠. 해로우 스쿨 올리비아의 아버지 찰스 경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전쟁 중인 분단 국가이며 안보 상태도 의심스럽다고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미래의 영국 리더들인데 극동 변방으로 보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스쿨 해리의 어머니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차라리 프로그램을 취소하는 게 낫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후진국에서 배울 게 뭐가 있냐는 거였죠. 학부모들의 편견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어떤 학부모는 아이가 이상한 음식을 먹고 배탈이라도 나면 어쩌냐며 걱정했고, 또 다른 학부모는 한국어를 하는 사람들과 소통이 가능하냐고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 학부모의 발언이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에 보내면 아이들의 명문대 진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명문 대학들이 한국 연수를 좋게 봐주겠냐는 거였죠. 학생들에게 통보했을 때는 더욱 가혹했습니다. 알렉산더는 3년간 프랑스 소르본 대학 진학을 꿈꾸며 프랑스어를 공부해왔습니다. 갑자기 한국이라니 그의 절망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엠마는 K-팝이나 배우러 가는 거냐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해리는 부모님이 차라리 집에 있으라고 하셨다며 시무룩해했습니다. 시간 낭비일 뿐만 아니라 명문대 입시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대부분이 한국을 중국의 일부로 알고 있거나 북한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학생은 한국에서도 영어가 통하냐고 진지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교장 선생님은 최종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모든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집행된 예산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궁금증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의 힘이 무엇인지 영국의 미래 리더들이 배워야 할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전쟁의 상은 분단의 아픔, 경제적 후진성. 70년 전의 이미지가 우리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불과 일주일 후 우리 모두의 세계관이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아시아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충격적인 현실을 보여줄지도 모른 채 우리는 예상치 못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출발을 하루 앞두고 교장 선생님은 특별한 부탁을 하셨습니다. 학생 부회장인 소피아 윌슨에게 모든 일정을 꼼꼼히 기록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소피아는 웨스트민스터 스쿨 출신으로 옥스퍼드 진학을 앞둔 우등생이었습니다. 완벽주의 성격으로 유명한 그녀에게 이번 여행의 모든 순간을 동영상으로 기록해달라고 당부하셨죠. 소피아, 내가 우리의 눈이 되어주렴. 아버지가 보셨던 그 폐허의 나라가 정말 어떻게 변했는지 모든 것을 자세히 기록해서 돌아와 달라. 소피아는 마치 탐사대원처럼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과연 그 작은 아시아 국가에서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출발 당일 아침 우리를 맞이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혼란이었습니다. 히드로 공항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평소 20도만 넘어도 더위를 호소하는 영국인들이 39도의 기록적인 폭염을 견뎌내야 했거든요. 공항 에어컨 시스템이 과부하로 고장나면서 터미널 전체가 찜통이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화물 처리 시스템이었습니다. 폭염으로 인해 컨베이어 벨트가 오작동을 일으키고 직원들마저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앞에는 끝없는 줄이 이어졌고 사람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평소 우아함을 자랑하던 엘리트 학생들이 땀범벅이 되어 지쳐가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소피아는 이런 상황에서도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기록하는 것은 영국 공항의 처참한 현실뿐이었죠.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영국의 인프라가 더위 앞에서 이렇게 무너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12시간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목격한 광경은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서울의 기온이 36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공항 내부는 완벽하게 시원했습니다. 히드로 공항에서 겪었던 그 지옥 같은 더위와는 정반대였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더 놀라운 건 공항의 규모였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은 작은 나라였는데 이 공항은 히드로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었습니다. 소피아가 황급히 카메라를 꺼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유리 천장, 예술작품 같은 인테리어,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한 냉방 시스템. 이것은 우리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입국 심사대로 가는 길에 우리는 더 많은 놀라움을 발견했습니다. 움직이는 보도 곳곳에 디지털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다국어 서비스가 완벽하게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건은 수화물을 찾는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헤로우 스쿨의 알렉산더와 웨스트민스터의 해리, 두 학생의 캐리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히드로 공항의 혼란 속에서 발생한 실수였죠. 알렉산더가 먼저 폭발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내 캐리어는 어디 있는 거야? 그는 평소 신사적인 모습과는 정반대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2년간 준비한 명품 의류들과 중요한 자료들이 모두 들어있었거든요. 해리는 더욱 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이게 다 한국 때문이야. 처음부터 오지 말았어야 했어. 그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주변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우리를 쳐다보기 시작했고 상황은 점점 난처해졌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니. 더욱이 한국 공항의 실수가 아닌데. 영국 명문학교 학생들이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인천공항 직원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대응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국에서 오신 학생 여러분이시죠? 수화물 문제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완벽한 영어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직원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고 즉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24시간 내에 수화물이 도착하지 않으면 필요한 모든 물품을 공항에서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미리 준비한 임시 키트를 보여주었습니다. 칫솔, 치약, 속옷, 간단한 의류까지 모든 게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준비는 히드로 공항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알렉산더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다 무료인가요? 해리도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못했습니다. 수화물 문제가 해결된 후 우리는 한국인 가이드와 만났습니다. 김미나라는 이름의 30대 여성이었는데 그녀의 첫인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웰컴 투 코리아. 저는 여러분의 가이드 김미나입니다. 유창한 영어는 물론이고 그는 각 학생들의 이름과 학교까지 모두 외우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이튼 칼리지에서 오셨죠? 소피아, 웨스트민스터에서 학생 부회장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이런 세심한 준비는 그들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지금 수화물 문제로 곤란하실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공항 지하에 연결된 쇼핑몰에서 필요한 물건들을 빠르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20분이면 충분할 거예요. 김 가이드의 안내로 우리는 공항 철도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공항과 철도역이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갈 필요도 없이 바로 지하로 연결되어 있었죠. 더 놀라운 건 그곳에 거대한 지하 쇼핑몰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공항이야, 쇼핑몰이야? 올리비아가 입을 벌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정말로 20분도 안 걸렸습니다. 알렉산더와 해리는 필요한 속옷과 셔츠, 바지를 구입했고 가격도 놀라울 정도로 합리적이었습니다. 이 정도 퀄리티의 이 가격이라고. 제임스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쇼핑을 마치고 공항 철도를 타는 순간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철 내부는 영국 지하철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우선 온도부터 완벽했습니다. 바깥 기온이 36도임에도 불구하고 전철 내부는 쾌적한 23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런던 지하철은 여름이면 사우나가 되는데 이건 고급 호텔 로비 수준이었죠. 더 놀라운 건 시간의 정확성이었습니다. 플랫폼의 디지털 안내판에 다음 열차 2분 30초 후 도착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는데 정말로 2분 30초 후에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알렉산더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런던 지하철은 지연이 일상인데 이곳은 스위스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전철 내부 시설도 놀라웠습니다. 각 좌석에 USB 충전 포트가 있었고 무료 와이파이는 기본이었습니다. 심지어 다음 역 안내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동시에 나왔습니다. 소피아가 열심히 모든 것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영국 친구들이 안 믿을 거야. 호텔에 도착했을 때 우리의 충격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예약된 호텔은 5성급 호텔이었는데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학생들이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로비의 규모와 화려함은 런던의 어떤 호텔보다도 웅장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체크인 과정이었습니다. 프론트 직원이 우리를 개별적으로 맞이하며 각자의 이름으로 된 웰컴 카드와 함께 한국 전통 선물까지 준비해 두었습니다. 방에 들어간 학생들의 반응은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각 방마다 서울 전망이 한눈에 들어오는 대형 창문이 있었고 최신식 전자기기들이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변기까지 전자식이었죠. 해리가 화장실에서 나와서 소리쳤습니다. 변기가 저절로 뚜껑이 열려 다른 학생들이 웃으며 구경하러 몰려갔습니다. 올리비아는 창밖을 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게 정말 70년 전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맞아? 그날 밤 저는 교장 선생님께 첫 번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저희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이 완전히 틀렸습니다. 아버지께서 보셨던 그 나라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발전해 있습니다. 공항 인프라는 히드로를 능가하고 대중교통은 런던보다 편리하며 서비스 수준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학생들도 처음에는 불만이 많았지만 지금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가 무시했던 그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문화 탐방이 시작되는데 과연 또 어떤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합니다. 메일을 보내고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야경이 런던 못지않게 화려했습니다. 과연 내일은 또 어떤 충격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경험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둘째 날 아침 호텔 조식당에서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양식은 물론이고 한식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헤로우 스쿨의 올리버가 김치찌개를 맛보고는 연신 감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 영국 학생이 한국 음식의 맛에 놀라워하는 모습이었죠. 김 가이드가 오늘 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전에는 국립중앙박물관, 오후에는 명동 쇼핑과 견학이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은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어제의 충격 이후로는 조금씩 기대감도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박물관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김 가이드가 설명한 내용에 학생들이 놀랐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세계 6위 규모의 박물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대형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에 이어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설명에 웨스트민스터의 찰리가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에 그런 큰 박물관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것이죠. 박물관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건물의 규모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대형 박물관보다도 훨씬 웅장하고 현대적인 건축물이었죠. 더 놀라운 건 입장료가 무료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내부에 들어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바깥 기온이 37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내부는 완벽한 22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카메라를 들고 촬영하면서 중얼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대형 박물관은 여름에 가면 후덥지근한데 여기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거든요. 전시관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5,000년의 한국 역사가 체계적으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청동기 시대 유물들의 정교함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헤로우의 알렉산더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반가 사유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섬세한 조각 기법은 그리스 조각품에 버금가는 수준이었습니다. 3,000년 전에 이런 수준의 예술품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있었죠. 김 가이드가 자랑스럽게 설명하는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인 직지 심체요절을 만든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구텐베르크보다 78년이나 앞선 기술이었죠. 인쇄술도 한국이 먼저라는 사실이 그들이 알고 있던 서구 중심의 역사와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고려청자 전시실에서 학생들은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1,000년 전에 만들어진 청자의 아름다움은 그 어떤 유럽 도자기보다도 우아하고 세련되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조선시대 과학기술 전시관이었습니다. 15세기에 만들어진 자경루물 시계의 정교함에 학생들이 경악했습니다. 그 시대 유럽에는 이런 정밀한 시계가 없었거든요. 혼천이와 가내 등 천문 관측 기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세 유럽이 암흑기를 겪고 있을 때 조선에서는 이미 정밀한 과학기술이 발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김 가이드가 덧붙인 설명에 따르면 세종대왕 시대에는 이미 강수량을 측정하는 추구기도 발명했다고 했습니다. 세계 최초라는 것이었죠. 학생들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던 서구가 모든 것을 먼저 발명했다는 상식이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한글 전시관에서는 더욱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5세기에 창제된 한글의 과학성과 독창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학생들은 경이로워했습니다.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서 글자를 만들었다는 설명에 웨스트민스터의 루시가 놀라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라틴 문자보다 더 우수하다는 평가에 그녀의 세계관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근현대사 전시관에서 학생들은 또 다른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전쟁의 참상과 그 이후의 놀라운 발전상이 생생하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1960년대 한국의 1인당 GDP가 $100였다는 사실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3만 달러가 넘는다는 것이었죠. 60년 만에 300배 성장이라는 수치가 도무지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특히 맥도널드 교장 선생님의 아버지가 참전했던 한국 전쟁 관련 전시를 보며 학생들은 숙연해졌습니다. 그 폐허에서 이렇게 발전한 것이 정말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오후에 도착한 명동은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거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쇼핑몰처럼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37도의 폭염 속에서도 모든 상점들이 완벽하게 냉방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런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명동 대성당 앞 지하 쇼핑가에 들어선 순간 학생들은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지하인데도 전혀 답답하지 않고 오히려 지상보다 더 시원했습니다. 명동의 쇼핑 문화는 그들이 경험해본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화장품 가게마다 직원들이 영어는 물론이고 프랑스어까지 구사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서비스였습니다. 작은 화장품 하나를 사도 정성스럽게 포장해주고 샘플까지 챙겨주었습니다. 패션 가게들의 수준도 놀라웠습니다. 런던의 명품 거리 못지않은 브랜드들이 즐비했고 디자인도 세련되었습니다. 명동 길거리 음식도 그들의 편견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포장마차에서 파는 떡볶이, 호떡, 붕어빵의 맛에 학생들이 놀랐습니다. 특히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런던의 길거리 음식점들은 대부분 현금만 받는데 여기서는 작은 포장마차도 카드 결제가 되었거든요. 하루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학생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두 번째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의 문화적 깊이와 현대적 발전상을 직접 목격했다고 적었습니다. 5,000년의 역사,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과학적인 한글 창제 등 우리가 몰랐던 한국의 위대함을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도 완전히 달라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처음에 무시와 편견이 존경과 감탄으로 바뀌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정말 교장 선생님의 아버지께서 보셨던 그 나라의 현재 모습인지 믿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내일이 더욱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또 어떤 놀라운 발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셋째 날 아침 우리가 도착한 광화문 광장의 규모에 25명의 학생들이 모두 압도당했습니다. 트라팔가 광장의 3배가 넘는 크기였고 무엇보다 깔끔하게 정비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38도의 폭염 속에서도 광장 곳곳에 설치된 분수와 미스트 시설 덕분에 걸어 다닐 수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카메라를 들고 광장 전체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 보낼 영상 자료였죠. 함께 온 다른 학생들도 각자 휴대폰을 꺼내 열심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광장 중앙에 우뚝 선 세종대왕 동상을 보며 김 가이드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600년 전 조선의 4대 왕으로 한글을 창제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킨 성군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동상 뒤편에는 세종대왕의 업적을 전시한 지하 전시관도 있다고 했습니다. 세종대왕 기념관 지하 전시관에 들어서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하 3층 규모의 거대한 전시 공간이었는데 38도 폭염 밖과는 달리 완벽한 22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전시 내용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15세기에 이미 해시계, 물시계는 물론이고 천문대까지 운영했다는 기록들이 생생하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한글 창제 과정에 대한 전시였습니다. 발음 기관의 구조를 연구해서 글자를 만들었다는 과학적 접근법에 옥스퍼드 진학 예정인 소피아조차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유네스코가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한 훈민정음 해례본의 복사본을 보며 학생들은 경이로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소피아가 전시물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게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광화문을 나와 바로 맞은편 경복궁에 들어서자 학생들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600년 전에 지어진 궁궐의 규모와 아름다움은 버킹엄 궁전의 버금갔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당시의 건축 기술이었습니다. 근정전의 처마 구조를 보며 해로우의 윌리엄이 감탄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못 하나 사용하지 않고도 이렇게 정교한 건축물을 만들 수 있었다는 사실에 경악하고 있었거든요. 김 가이드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전통 건축의 과학성은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했습니다. 수문장 교대식을 보며 학생들이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화려한 복장과 정교한 의식 절차는 영국 근위병 교대식 못지않았습니다. 오후에 도착한 청계천은 완전히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8.4km의 하천이 이렇게 아름답게 복원되어 있다는 사실에 모든 학생들이 놀랐습니다. 김 가이드가 설명하는 청계천의 역사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70년대까지 복개되어 고가도로가 있던 곳을 2003년부터 3년간 완전히 복원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템스강과 비교했을 때 규모는 작지만 도시 계획의 완성도는 훨씬 뛰어났습니다. 하천 양쪽으로 조성된 산책로는 38도 폭염 속에서도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물의 증발로 인한 자연 냉각 효과였죠. 런던의 여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쾌적함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청계천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들이었습니다. 물고기는 물론이고 새들까지 도심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김 가이드의 설명에 따르면 복원 과정에서 생태계까지 고려한 과학적 설계가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소피아가 이 모든 과정을 세심하게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도시 개발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이룬 사례로 기록할 가치가 충분했거든요. 청계천을 따라 걸으며 학생들이 발견한 건 시민들의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나와 산책하고 가족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연인들이 데이트하는 모습이 일상적이었습니다. 이튼의 제임스가 놀라워하는 건 이 모든 시설이 무료라는 점이었습니다. 런던에서는 이런 수준의 공원을 이용하려면 입장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거든요. 해가 진 후 청계천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조명으로 장식된 하천이 마치 도심 속 은하수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많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산책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런던에서는 밤 10시 이후 도심 공원을 혼자 걸어 다니기 어려운데 여기서는 여성들도 편안하게 산책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학생들은 하루 종일 촬영한 영상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피아는 교장 선생님께 보낼 상세한 보고 영상을 편집했고 다른 학생들은 각자 부모님과 영국 친구들에게 보낼 영상들을 준비했습니다. 이튼의 제임스는 광화문 광장의 웅장함을 담은 영상을 아버지께 보냈습니다. 올리비아는 세종대왕의 업적에 대한 영상을 어머니께 전송했습니다. 해로우의 알렉산더는 청계천 복원의 놀라운 성과를 친구들과 공유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의 루시는 한국의 도시 계획이 얼마나 뛰어난지 보여주는 영상을 만들었고 찰리는 600년 전 과학기술의 놀라운 수준을 증명하는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에서 온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부모님들과 친구들 대부분이 영상들을 믿지 않았거든요. 제임스의 아버지로부터 온 메시지가 대표적이었습니다. 광화문 광장 영상을 보고도 한국에 저런 곳이 있을 리 없다며 의심했습니다. 분명히 다른 나라에서 촬영한 영상일 거라는 반응이었죠. 올리비아의 어머니는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업적들이 과장되었거나 조작된 것일 거라며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에서 600년 전에 그런 과학기술이 있었을 리 없다는 것이었죠. 알렉산더의 학교 친구들은 청계천 영상을 보고도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도심에서 저렇게 깨끗한 하천을 만드는 게 가능하냐며 합성 영상이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반응은 루시의 어머니였습니다. 아예 한국 정부가 선전용으로 만든 가짜 시설들일 거라며 단정지었습니다. 실제로는 전혀 다를 거라는 편견에 가득 찬 반응이었죠. 하지만 맥도널드 교장 선생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소피아가 보낸 상세한 영상들을 보시고 감동적인 회신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보셨던 그 폐허의 나라가 이렇게 변했다니 정말 기적 같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이 놀라운 변화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상상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학생들은 서로 모여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국에서 온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논의했습니다. 소피아가 제안한 건 더 많은 증거 영상들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 실시간으로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자는 아이디어였죠. 올리비아도 한국의 진실을 널리 알리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의 진실을 증명해야 할 사명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편견에 가득 찬 영국 사회에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결의에 차 있었죠. 과연 남은 며칠 동안 이들은 또 어떤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가서 정말로 편견을 깰 수 있을까요? 넷째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예상치 못한 제안이 나왔습니다. 이튼 칼리지 남자 학생 회장인 윌리엄 체스터가 김 가이드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김 가이드님, 부탁이 있습니다. 윌리엄은 어젯밤 영국에서 온 반응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부모님들과 친구들이 모든 영상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완벽하고 화려한 모습들이라 정부가 꾸민 쇼라고 생각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부탁인데 오늘은 랜드마크가 아닌 일반 한국인들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 주실 수 있을까요? 진짜 한국 사람들의 일상을 보고 싶습니다. 김 가이드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북촌 한옥마을로 가볼까요?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전통주거 지역입니다. 북촌 한옥마을로 향하는 길에 김 가이드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북촌은 600년 된 전통 가옥들이 보존되어 있으면서도 현재까지 사람들이 실제로 거주하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라고 했습니다. 37도를 넘나드는 폭염 속에서 도착한 북촌 한옥마을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전통 한옥들이 줄지어 있는 골목길이었는데 놀랍게도 더위가 그리 심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김 가이드가 설명하기를 한옥의 구조 자체가 자연 통풍을 고려해 설계되었다고 했습니다. 처마와 마당의 배치가 바람길을 만들어 자연스럽게 온도를 낮춘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600년 된 전통 한옥들마다 현대식 에어컨 실외기가 조화롭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전통 건축물의 미관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대적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골목길을 걸어가던 중 한 한옥 대문 앞에서 70대로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학생들을 보고 다가오셨습니다. 한복을 입고 계신 모습이 한국 전통의 품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영어로 간단하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외국 학생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시원한 식혜가 담긴 컵들을 가져오셨습니다. 덥죠? 이거 마시세요. 식혜예요. 학생들이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전혀 모르는 외국인들에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상황이 낯설었거든요. 런던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소피아가 재빨리 카메라를 켜서 이 감동적인 순간을 촬영했습니다. 할머니의 자연스러운 친절과 학생들의 놀라워하는 반응이 생생하게 담겼습니다. 북촌 8경 중 하나인 언덕길을 올라가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웨스트민스터의 해리가 백팩에서 물병을 꺼내려다가 지갑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때 뒤에서 걸어오던 초등학교 2학년 정도로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가 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망설임 없이 지갑을 주워서 해리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아저씨, 지갑 떨어뜨렸어요. 해리가 돌아보니 자신의 지갑이 없어진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당황하는 해리에게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지갑을 건넸습니다. 지갑 안에 현금이나 카드는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이튼의 올리비아가 재빨리 이 순간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어린아이의 정직함과 자연스러운 친절이 얼마나 인상적인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해리가 아이에게 고마움을 표하려 했지만 아이는 당연한 일이라는 듯 다시 뛰어가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학생들은 한국 사회의 신뢰 수준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을 더 깊이 탐험하면서 골목 곳곳에서 발견한 것은 전통과 현대의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600년 된 건물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던 것입니다.
북촌을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이 가장 인상 깊어한 건 주민들의 자연스러운 친절이었습니다. 길을 물어보면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사진 촬영을 요청하면 기꺼이 응해주는 모습이 일상적이었습니다. 소피아가 이 모든 순간들을 빠짐없이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과 자연스러운 배려가 얼마나 인상적인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루를 마치며 학생들은 완전히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관광지가 아닌 평범한 한국인들의 일상에서 발견한 진실이 더욱 감동적이었던 것입니다. 이튿해 제임스가 말하길 이제야 진짜 한국을 보았다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꾸민 쇼가 아니라 실제 한국 사회의 모습을 직접 경험했다는 것이었죠. 웨스트민스터의 찰리는 한국인들의 자연스러운 친절과 정직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날 밤 학생들이 영국으로 보낸 영상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이었습니다. 관광지의 화려함이 아닌 일상의 진실이 담겨 있었거든요. 과연 이번에는 영국에서 어떤 반응이 올까요? 소피아가 교장 선생님께 보낸 그날의 종합 보고서는 이런 문장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한국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아름다웠습니다. 다섯째 날 아침 호텔 로비에서 김 가이드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서울의 기온이 38도를 넘나들고 있어서 오늘은 조금 다른 경험을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서울 근교 계곡으로 가보는 건 어떨까요? 이 대도시 바로 옆에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25명의 학생들이 의아해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울 같은 거대한 도시 근처에 계곡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런던에서는 자연을 보려면 최소 2~3시간은 차를 타고 가야 했으니까요. 제가 정말 가까운 곳에 그런 자연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김 가이드는 자신만만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1시간도 안 걸린다고 했습니다. 버스가 서울 시내를 벗어나는 과정도 흥미로웠습니다. 복잡한 도심을 지나 고속도로로 진입하는데 불과 2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도로 인프라가 얼마나 잘 갖춰져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학생들이 창밖 풍경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아파트 단지들 사이사이로 푸른 산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도시와 자연이 이렇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김 가이드가 설명하기를 서울 인구가 1천만 명이 넘는 거대 도시인데도 시 면적의 40% 이상이 녹지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런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목적지는 청계산 자락의 원터골 계곡이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불과 40분 거리였는데 도착하자마자 학생들이 완전히 다른 세상에 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울창한 숲과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모습은 런던 근교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계곡 입구까지 완벽하게 포장된 도로와 주차장, 그리고 깨끗한 화장실과 편의시설들이 갖춰져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계곡으로 내려가는 나무 데크길도 놀라웠습니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설계된 산책로였거든요. 웨스트민스터의 찰리가 이런 세심한 환경 배려에 놀라워하며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계곡에 도착한 순간 38도 폭염이 무색할 정도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계곡물에서 올라오는 차가운 기운과 울창한 나무들이 만드는 자연 에어컨 효과였죠. 학생들이 계곡물에 손을 담그는 순간 탄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정말 차갑고 깨끗했거든요. 이튿해 에밀리가 물의 투명도에 놀라워하며 바닥까지 훤히 보인다고 감탄했습니다. 인솔교사의 허락을 받고 학생들이 하나둘 신발을 벗고 계곡물에 발을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폭염에 지친 몸에 계곡물의 차가움이 얼마나 시원한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소피아가 이 모든 순간을 생생하게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40분 거리에 이런 청정 자연이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김 가이드가 3시간 정도 자유시간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신나서 계곡 여기저기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헤로우의 조지와 알렉산더는 계곡 상류로 올라가며 더 깊은 숲을 탐험했습니다.
도시에서 이렇게 가까운 곳에 원시림 같은 자연이 보존되어 있다는 게 신기했던 것 같습니다. 웨스트민스터의 케이트와 루시는 계곡물에서 물장난을 치며 즐거워했습니다. 명문학교의 우아한 숙녀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즐거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계곡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또 한 번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의 도시 발전상에 놀랐다면 이제는 자연 보존과 도시 개발의 조화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윌리엄 체스터가 다른 학생들과 함께 종합적인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서울의 거대한 스카이라인에서 시작해서 불과 40분 거리의 청정, 자연까지 한국의 놀라운 공간 활용 능력을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환경 보호와 개발의 균형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런던에서는 자연을 보려면 멀리 가야 하는데 여기서는 도시와 자연이 완벽하게 공존하고 있었거든요. 계곡에서의 경험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학생들의 대화는 한국에 대한 찬사로 가득했습니다. 올리비아는 한국이 정말 완벽한 나라 같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도시도 훌륭하고 자연도 아름답다는 것이었죠. 소피아는 한국의 국토 계획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지 새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도 1,000만 명이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든 것이 기적 같다는 평가였습니다. 윌리엄은 더욱 직설적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이 영국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 같다고 말했습니다. 도시 인프라도 뛰어나고 자연 환경도 훌륭하다는 것이었죠. 가장 감동적이었던 반응은 제임스였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보낼 영상에서 한국에서 유학하고 싶다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학생들이 편집한 영상들은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서울의 현대적 스카이라인과 40분 거리의 청정 계곡을 대비시킨 구성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소피아가 만든 영상은 가장 체계적이었습니다. 최신형 버스의 시설부터 시작해서 도로 인프라 그리고 자연 보존 상태까지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담았습니다. 윌리엄의 영상은 더욱 감정적이었습니다.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즐거워하는 학생들의 모습과 함께 한국의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알렉산더의 비교 영상이었습니다. 런던에서 자연을 보려면 몇 시간을 가야 하는데 서울에서는 40분이면 이런 청정 자연을 만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계곡에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학생들은 하루를 정리하며 감회에 젖어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매일매일 완전히 새로워지고 있었거든요. 김 가이드가 마지막으로 들려준 이야기는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이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도 자연 보존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의 모범 사례라는 것이었죠. 학생들이 그날 밤 영국의 부모님들과 친구들에게 보낸 메시지들은 거의 광고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지, 얼마나 잘 계획된 사회인지 열정적으로 설명하고 있었거든요. 윌리엄 체스터의 마지막 영상 메시지가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한국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환경이라면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울지 상상이 된다는 것이었죠. 과연 영국에서는 이런 학생들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남은 이틀 동안 또 어떤 놀라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섯째 날 아침 학생들이 깨어나자마자 확인한 휴대폰 메시지들은 그야말로 폭발 상태였습니다. 지난 며칠간 올린 한국 영상들이 영국 전역의 명문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거든요. 이튼 칼리지에서 온 메시지들이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제임스의 룸메이트는 한국 영상들을 보고 완전히 충격받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계곡 영상을 본 후에는 정말 질투가 난다며 자신도 한국에 가고 싶다고 연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해로우 스쿨 학생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알렉산더의 친구들은 단체 채팅방에서 한국 영상들을 공유하며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냐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스쿨에서는 아예 소피아의 영상들이 학교 공식 SNS에 공유되기까지 했습니다. 교육적 가치가 높다는 판단에서였죠. 특히 북촌 한옥마을에서의 할머니 식혜 영상과 어린아이의 지갑 반환 영상은 조회수가 수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다른 학생들의 댓글들은 부러움과 감탄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지막 날 오전 25명의 학생들은 한국의 가장 상징적인 지역인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김 가이드가 설명하기를 강남은 한국 경제와 문화의 심장부라고 했습니다. K-팝의 성지이자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라는 것이었죠.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역에 도착한 순간 학생들이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지하 공간부터가 하나의 거대한 쇼핑몰이었고 지상으로 올라오니 끝없이 펼쳐진 고층 빌딩들이 장관을 이뤘습니다. 런던의 시티 지구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현대적 스카이라인이었거든요. 지하 공간과 지상이 연결된 복합적 구조, 어디서든 접근 가능한 대중교통, 그리고 보행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오전 일정의 하이라이트는 코엑스몰이었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지하 쇼핑몰이라는 설명에 학생들이 놀랐지만 직접 들어가 보니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지하 4층 규모의 거대한 공간에 쇼핑몰, 수족관, 영화관, 도서관까지 모든 것이 들어있었습니다. 윌리엄이 입을 벌리고 주변을 둘러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별마당 도서관이었습니다. 지하 쇼핑몰 한복판에 13m 높이의 거대한 서점이 있다는 사실에 모든 학생들이 경악했습니다. 아쿠아리움에서 본 상어와 가오리들도 인상적이었지만 학생들이 더 놀란 건 이 모든 시설이 지하에서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하루 종일 보낼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이었죠. 오후에는 싸이의 강남 스타일 뮤직비디오 촬영지들을 둘러봤습니다. 학생들 대부분이 그 유명한 노래와 말춤을 알고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올리비아가 말춤을 따라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다른 학생들이 재미있게 촬영했습니다. 영국 최고 명문학교 학생이 한국 대중문화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의 IT 기업들을 둘러보며 학생들은 한국의 기술력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삼성, LG, 네이버, 카카오 등 글로벌 기업들의 본사가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 실리콘밸리를 연상시켰습니다. 특히 카카오 본사의 현대적 건물과 네이버 그린 팩토리의 친환경 설계에 학생들이 감탄했습니다. 해가 진 후 강남의 야경은 학생들에게 마지막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네온 사인과 LED로 장식된 건물들이 만드는 화려한 불빛들은 그야말로 미래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설릉역 주변의 젊은 문화를 체험하며 학생들은 한국 젊은이들의 에너지를 직접 느꼈습니다. 소피아가 마지막으로 촬영한 영상은 강남 전체의 야경을 담은 파노라마였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마지막 밤 학생들의 표정은 아쉬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윌리엄 체스터가 대표로 소감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세계에서 가장 살고 싶은 나라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제임스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한국 대학 진학을 진지하게 고려하겠다며 부모님을 설득해서라도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알렉산더는 한국의 도시 계획과 인프라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소피아는 가장 학술적인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한국의 급속한 발전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체계적인 계획과 국민들의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밤 학생들은 김 가이드에게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인생관을 바꾸는 경험을 선사해줬다는 것이었죠. 김 가이드도 감동받는 모습이었습니다. 25명의 영국 학생들이 이렇게 한국을 사랑하게 되리라고는 처음에 상상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영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의 진실을 널리 알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모든 학생들이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국에 올 때를 대비해서라도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것이었죠. 내일이면 영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아쉬운 밤이었습니다. 출국 당일 아침 인천공항에서의 마지막 순간들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25명의 학생들이 김 가이드와 작별 인사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윌리엄 체스터가 대표로 김 가이드에게 영국 학생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감사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25명이 모두 서명한 편지였는데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 가이드도 학생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국 전통 부채와 함께 다시 만날 때까지라는 한글 메시지가 적힌 카드였죠. 제임스가 그 카드를 받고 울먹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의 마지막 서비스도 놀라웠습니다. 체크인부터 출국 심사까지 모든 과정이 일주일 전 도착했을 때처럼 완벽하고 친절했습니다. 알렉산더가 마지막까지 한국 서비스의 수준에 감탄하며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12시간 후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학생들이 받은 영문화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떠날 때와 똑같은 혼잡함과 불편함이 그대로였거든요. 에어컨은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전히 더웠으며 직원들의 서비스는 한국과 비교하면 정말 무성의했습니다. 소피아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이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는 왜 이렇게 불편하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죠. 수화물을 찾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천공항의 효율적인 시스템과 비교하면 히드로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공항에서 학생들을 마중 나온 학부모들의 반응이 가장 극적이었습니다. 일주일 전 반대했던 바로 그 부모님들이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제임스의 어머니 레이디 벤틀리가 가장 먼저 변화를 보였습니다. 아들이 보낸 영상들을 모두 본 후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북촌 할머니의 식혜 영상과 어린아이의 지갑 반환 영상을 보고 크게 감동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해리의 아버지 찰스 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극동의 변방이라고 무시했었는데 이제는 가족 여행으로 한국에 가고 싶다고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들이 보여준 강남의 야경과 청계천 복원 사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는 것이었죠. 가장 극적인 변화는 올리비아의 어머니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선전용으로 꾸민 가짜 시설들일 거라고 단정했던 분이 이제는 한국의 발전상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학교에 등교한 후 상황은 더욱 재미있었습니다. 한국을 다녀온 25명의 학생들은 순식간에 학교의 스타가 되었거든요. 점심시간마다 다른 학생들이 몰려와서 한국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특히 계곡에서 물놀이하는 영상과 강남 야경 영상은 정말 인기가 많았습니다. 3학년 학생들 사이에서는 아예 한국 유학을 진지하게 고려하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가장 재미있었던 건 다른 학년 학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2학년 학생들은 내년에 자신들도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가자고 학교에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1학년 학생들은 아예 한국어 동아리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다른 명문학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튼 해로우 웨스트민스터 학생들이 올린 한국 영상들이 학교 간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질투와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거든요. 런던의 여러 사립학교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한국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들을 설득해서라도 여름 휴가를 한국에서 보내고 싶다는 것이었죠.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학교 내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을 다녀온 25명의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동아리를 만든 것입니다. 동아리의 첫 번째 활동은 한국어 공부였습니다. 온라인으로 한국어 강사를 섭외해서 주 2회 정기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윌리엄 체스터가 회장을, 소피아가 부회장을 맡았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한국 문화 체험이었습니다. 런던의 한국 식당에서 정기 모임을 갖고 K-팝 댄스도 배우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맥도널드 교장 선생님의 반응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가져온 모든 영상과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신 후 감동적인 소감을 발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온 영상들을 보면서 제 아버지가 보셨던 그 나라가 어떻게 변했는지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70년 전 폐허에서 이렇게 놀라운 나라로 발전한 것이 정말 기적 같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특히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에 깊은 감동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살아계셨다면 이 변화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상상이 됩니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회를 만든 한국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교장 선생님은 이번 경험이 학생들에게 편견 없는 세계관을 심어준 소중한 교육이었다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감정이 듭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떠난 한국 여행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25명의 영국 최고 엘리트 학생들이 한국에서 받은 문화적 충격으로 그들의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고 편견 없는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혹시 한국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있으시다면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한국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